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구청 시설관리팀에서 반장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병원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딸 서연이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봤죠. 가로수 사이로 햇볕이 부서지면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서연이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핸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딸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 괜찮겠지 싶었죠.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있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신경과 간판이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접수 창구에 갔어요.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말했더니 접수 직원이 차트를 꺼내서 진료실을 안내해 줬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딸이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길래 앉았죠. 지난주에 검사하신 거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화면을 저쪽으로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래프하고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도인지장애 소견입니다. MCI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그런데 의사가 제 얼굴을 안 보고 딸 서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서연이를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죠. 보호자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제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딸한테만 말하는 게 이상했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받아 적었어요. 저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의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또 서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일상생활 유지되고 계시니까요. 다만 앞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보호자분이 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프린트했어요. 종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딸이 그걸 받아들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원무과로 갔어요. 수납을 해야 했거든요. 창구 앞에 서니까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진료비 수납이세요? 네. 저는 진료카드를 내밀면서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고는 금액을 불렀죠. 10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받지 않고 제 뒤쪽을 보더라고요. 딸 서연이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직원이 서연이한테 물었어요. 서연이가 네 하고 대답했죠. 진단서 나오신 분은 보호자분 확인 후에 수납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직원이 그렇게 말하면서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저한테는 아예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서연이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아서 직원한테 건넸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소리가 났어요. 영수증이 나왔죠. 직원이 그걸 서연이한테 줬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다음 달에 다시 오셔야 하니까 예약하고 가세요. 직원이 서연이한테만 말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눈부셨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서 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은행 같이 가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왜? 내가 하면 되지. 그냥 제가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창밖을 보면서 가로수만 세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까 서연이가 물을 따라다 줬어요. 아빠, 약은 내일부터 드시면 돼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는데 아까 병원에서 받은 것들이었죠. 이거 잘 보관해 놔야 해요. 뭔데? 진단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대요. 진단서. 저한테 무슨 진단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진단서가 필요하다니. 서연이가 그 서류를 서랍에 넣고는 가방을 챙겼어요. 아빠,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그래, 가봐. 딸이 현관으로 나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소파에 그냥 앉아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죠. 저녁 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 별로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딸한테만 말했던 그 목소리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딸 서연이가 아침 일찍 집으로 왔어요. 저는 이미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은 상태였죠.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은행 가는 거지? 네, 통장 정리하려고요.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저도 신발을 신고 나갔죠.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데 딸이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핸들만 잡고 앞만 보면서 운전했어요. 은행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에 사람이 꽤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서연이가 먼저 뽑았어요. 제가 할게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대기 의자로 갔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서 앉았죠.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했죠.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시계를 봤는데 벌써 3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일어서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가요. 저는 일어나서 딸을 따라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젊은 남자였어요. 명찰에 정대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죠. 통장 정리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죠. 주민등록증도 같이 꺼내서 창구 위에 올려놨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로 뭔가 확인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몇 번 났죠.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서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정리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진단서 같은 거 가져오셨나요? 진단서요?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 통장 정리하는데 왜 진단서가? 그런데 직원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서연이한테만 말했어요. 진단 있으신 분은 보호자 확인 후에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이요? 제 통장인데 제가 정리하겠다는데 무슨 안전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죠. 직원한테 그걸 건넸어요. 네, 여기 있어요. 직원이 진단서를 받아서 봤어요. 그러더니 복사를 하겠다면서 안쪽으로 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진단서를 서연이한테 돌려줬어요. 저한테는 안 줬어요. 어떤 업무 하시려고요? 잔액 확인하고요. 오래된 거래 내역 정리하려고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입력하고 있었죠. 잔액은 320만 원 있으시네요. 거래 내역은 어느 기간 거 필요하세요? 직원이 서연이한테 물었어요. 저한테는 묻지도 않더라고요. 제 돈인데 말이에요. 작년 것까지만 출력해 주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프린터에서 종이 나오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그걸 집어서 서연이한테 건넸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그때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눈빛이 좀 그랬어요. 뭐랄까,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보호자분께 다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니, 이게 제 통장이잖아요. 제가 보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날짜, 입금, 출금, 잔액.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집중하려고 했는데 글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를 더 세게 쥐었어요. 아빠,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보세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서 딸을 봤어요. 딸 얼굴에 걱정하는 표정이 가득했죠. 응, 그래. 저는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저한테 건넸어요. 아니, 정확히는 창구 위에 올려놨어요. 제 손에 직접 쥐어준 게 아니라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직원이 서연이한테 물었어요. 또 저한테는 안 물었어요. 아니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통장을 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창구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죠. 저는 걸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아까 받은 서류가 만져졌어요. 주차장으로 가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많이 불편하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편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뭐랄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에 탔어요. 서연이가 시동을 걸었죠. 저는 창밖만 봤어요. 아빠, 제가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딸을 봤어요. 서연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아빠, 그게 아니라. 됐어. 집에 가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도 입을 다물었죠.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 주에 행정복지센터 가야 돼요. 어르신 복지 신청하는 거 있어서요. 그것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한 거야?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빠,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 시동 거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죠. 다시 펼쳐서 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봤어요. 숫자들이 보였어요. 제가 매달 받던 월급, 퇴직금, 그리고 조금씩 쓴 돈들. 다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걸 제가 보고 싶다고 해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어제 먹다 남은 반찬만 있었어요. 밥을 좀 먹었는데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두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하고 있었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계속 은행 창구 직원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호자분께 다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말투, 그 표정. 저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받았죠. 아빠, 저예요. 응. 아까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서 한 것 같아요. 딸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괜찮아. 아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알아. 내 마음 알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론 좀 복잡했어요. 딸이 도와주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 일인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는지. 다음 주 복지센터는 같이 가실 거죠? 응, 가야지. 그럼 그때 봬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시계를 봤는데 아직 8시도 안 됐더라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딸한테만 말하던 모습. 제 통장, 제 돈인데 제가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귀찮아하던 표정.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딸 서연이가 또 아침에 왔어요. 이번엔 행정복지센터에 간다고 했죠. 아빠, 어르신 복지 서비스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 교통비 지원이랑 건강검진 같은 거요.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갔죠. 차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더라고요. 서연이가 창문을 조금 열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옆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아빠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번 은행에서 제가 불편해했던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 고맙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죠. 주차를 하고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복지 서비스 신청하러 왔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3층 복지과로 가시면 돼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기 의자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번호표를 뽑았어요. 28번이었어요. 서연이랑 나란히 앉아서 한 30분쯤 기다렸죠. 28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나서 서연이랑 같이 5번 창구로 갔어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명찰을 보니 박주무관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건넸어요. 박주무관이 그걸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이도현님 맞으시죠? 네. 생년월일 확인 좀 할게요. 1953년 3월 12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박주무관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제 뒤쪽을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서연이를 보고 물었어요. 서연이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박주무관이 말했어요. 진단 기록이 조회되네요. 보호자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제가 직접 듣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박주무관이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딸을 봤어요. 보호자분이 계시면 보호자분께 설명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왜요? 제 일인데 왜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옆 창구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박주무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 절차상 그렇게 진행이 돼서요. 무슨 절차요? 내 복지 서비스 신청하는 건데 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그랬고 이제 여기서도 똑같더라고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들을게요. 아니야. 나도 들어야지. 저는 딸 손을 뿌리치고 박주무관을 쳐다봤어요. 박주무관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제 앞으로 밀어줬죠. 어르신 복지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 그리고 돌봄 서비스인데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작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교통비 지원은 월 3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건강검진은 연 1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주무관이 설명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빨랐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죠.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했어요. 박주무관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교통비는 한 달에 3만 원까지 드리고요. 병원 검진은 1년에 한 번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좀 천천히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서류에 써 있는 글씨랑 박주무관이 하는 말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박주무관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신청서였어요. 빈칸이 많았죠. 여기 이름이랑 주소 적으시고 여기는 서명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이름칸에 제 이름을 썼죠. 그런데 주소칸이 좀 복잡했어요. 도로명 주소를 쓰라고 돼 있었거든요. 저는 집원 주소는 알겠는데 도로명 주소가 뭔지 헷갈렸어요. 도로명 주소가 뭐예요? 어르신 집 주소요. 5호로 5호번 길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아, 그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집 주소인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아빠. 아니야, 내가 쓸 수 있어. 저는 펜을 꽉 쥐었어요. 근데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죠. 박주무관이 시계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서연이를 봤어요. 보호자분이 대신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서명만 받으면 돼요. 제가 쓴다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소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아빠가 하세요. 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펜을 놓았어요.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 내가 써라.
서연이가 신청서를 받아서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한테 건넸죠. 아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명칸에 이름을 썼어요. 글씨가 떨려서 제대로 안 써졌지만 어쨌든 썼어요. 박주무관이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네,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승인 여부 나와요. 그럼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박주무관한테 물었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인사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구를 나왔어요. 복도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저는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집 주소를 기억 못한 게 자꾸 생각났거든요. 평생 살던 집인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주소는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도로명 주소는 저도 가끔 까먹어요. 딸이 위로하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에 타니까 서연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죠. 다들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요즘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도 일 바쁘잖아. 아빠가 더 중요하죠. 서연이 눈에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들어가 봐. 조심해서 가고. 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소리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을 봤어요. 아까 신청서에 주소를 쓰려고 했을 때 떨렸던 손이었죠. 지금은 안 떨렸어요. 그냥 평범한 손이었어요. 근데 이 손으로 제 집 주소를 못 썼어요. 평생 살던 집 주소를요.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알았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죠. 서연이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15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아빠, 어서 오세요.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뭐해? 된장찌개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부엌에서 뭔가 계속하는 소리가 들렸죠. 한 20분쯤 지났어요. 서연이가 밥상을 차렸어요. 아빠,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요즘 자주 그래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서연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힘드시진 않아요? 뭐가 힘들어?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서연이 표정이 좀 그랬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밥을 좀 먹었어요. 서연이가 물을 따라줬어요. 아빠, 응,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는데요. 서연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봤어요. 뭔데? 아빠 혼자 계시는 게 좀 불안해서요. 제가 자주 못 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분 한 분 모셔드릴까 해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러시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도우미, 네. 요즘 어르신들 많이 그러세요. 괜찮아요.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빠,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필요 없다는 거야. 아빠,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지 않아. 나 혼자 잘 살아. 저는 일어섰어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 어디 가세요? 밥 다 안 드셨잖아요. 배불러. 나간다. 아빠,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 앉으세요. 제대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혼자 못 산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아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나 걱정된다고 해놓고 결국 나보고 혼자 못 산다는 거 아니야? 아빠,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갔죠. 신발을 신는데 서연이가 뒤따라왔어요. 아빠, 제발 화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나간다.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뒤에서 서연이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와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섰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는데 그냥 뒀어요. 버스가 와서 탔어요. 뒤쪽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어요. 전부 서연이었죠. 문자도 와 있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빠, 걱정돼요.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는데 9시였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죠. 울먹이던 모습. 근데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 다들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복지센터에서도, 이제는 딸까지 도우미를 붙이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봐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까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는데 8시였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김치밖에 없었어요. 빵 한 조각을 꺼내서 먹었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이었죠. 아빠,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갈게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1시간쯤 지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서연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서 있었는데 눈이 빨갛더라고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왔어? 아빠,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들어와. 서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죠. 아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알았어. 도우미 얘기는 잊어주세요. 아빠가 싫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도 옆에 앉았죠. 서연아. 네, 아빠.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네. 나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고 다 정하잖아. 은행도, 복지센터도, 이제는 도우미까지.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너는 날 도와주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내 일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네, 아빠. 알았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화낸 건 미안해. 근데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 네, 아빠. 그럴게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죠. 아빠, 저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딸 등을 토닥여줬어요. 서연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연이가 얼굴을 들었죠. 아빠, 점심 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서연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장 좀 봐야겠어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나가서 사 먹자. 아니에요.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아빠는 집에 계세요.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근데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어요. 서연이한테 제대로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나서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못 믿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여기 있다고요. 제 목소리로요. 한 달쯤 지났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 검진 예약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딸 서연이한테 전화했죠. 서연아, 나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돼. 아, 검진 날이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아빠,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 혼자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아빠. 근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혼자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진료카드하고 주민등록증을 넣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죠.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시간쯤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렸죠. 이도연님,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일어나서 진료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화면을 봤어요. 이도연님, 지난번에 처방해드린 약은 잘 드셨어요? 네, 먹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네요? 의사가 제 뒤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저를 봤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의사 표정이 좀 그랬어요. 난처해 보였죠.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은데요. 저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제 얘기니까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의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나왔는데 빨간 선이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의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빨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죠.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가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도현님의 인지 기능이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일상생활 가능하시지만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을 계속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가 처방전을 프린트했어요. 종이가 나왔죠. 이거 가지고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돼요. 의사가 처방전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오셔야 하는데 그때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요. 보호자분께도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제 병인데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네. 물론 환자분께 먼저 설명드리죠. 다만 보호자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서 원무과로 갔죠. 창구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수납하러 왔습니다. 진료카드하고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12만 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한테 건넸죠.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받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혼자 왔는데요. 진단 있으신 분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저 혼자 와도 수납할 수 있잖아요. 제 돈으로 제가 내는 건데요. 규정상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표정이 딱딱했죠. 무슨 규정이요? 제가 돈 내는데 왜 보호자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 계십니다.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내 돈 내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요? 어르신, 규정이 그렇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확인 전화드리겠습니다.
왜 제 딸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카드를 창구 위에 탁 놓았어요.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멀쩡히 여기 서 있는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딸한테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죠. 직원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입력했어요. 알겠습니다. 수납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제 카드를 받아서 결제했어요. 영수증이 나왔죠. 저한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수증하고 카드를 받았어요. 가방에 넣었죠. 원무과를 나와서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햇볕이 눈부셨어요. 주차장을 지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손을 봤어요. 아까부터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는데도 안 멈췄어요. 버스가 왔어요. 탔죠.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손으로 닦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12만 원. 제 돈으로 제가 낸 돈이에요. 근데 그걸 내는데도 딸한테 확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영수증을 구겼어요. 손에 쥐고 있었죠.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어요. 받았죠. 아빠,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검진 결과 어땠어요? 별거 없어. 약 타왔어.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피곤해서 그래. 나 좀 쉴게. 네, 아빠. 푹 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흰 천장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매번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막는 거예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못 믿어온가 봐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무슨 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빠가 좀 흥분하셨다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나 병원에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별일 아니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죠. 원무과에서 또 보호자 확인하라고 그러더라. 내가 좀 화를 냈어. 아빠,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매번 그러니까 참기가 힘들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날 안 믿는 게 문제지. 아빠, 병원에서는 규정이 그런 거예요.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규정이든 뭐든 간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한테만 확인한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죠. 아빠, 제가 내일 갈게요. 같이 얘기 좀 해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왔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빠, 과일 사왔어요. 고맙다.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어요.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아왔죠. 저는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빠 어제 병원에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사과를 씹으면서 대답했어요. 상태가 좀 더 진행됐대. 기억력 검사 점수가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어요? 글쎄, 의사가 조금 더 진행됐다고만 했어. 서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더라고요. 아빠,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도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서연아. 네. 나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자주 올 필요 없어. 아빠, 그게 아니라. 알아.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내일은 내가 하고 싶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죠.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게 싫어서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정해버리면 나는 더 힘들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딸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나도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살짝 고이더라고요. 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빠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고맙다. 저는 딸 손을 토닥여줬어요. 서연이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아빠, 그런데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서연이가 사과를 하나 집어서 깎기 시작했어요. 칼로 껍질을 벗기는 소리가 났죠. 아빠, 요즘 드시는 거는 어때요? 잘 챙겨 드세요?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많이는 못 먹어.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서연이가 깎은 사과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하나 집어서 먹었어요. 달콤했죠. 아빠, 약은 잘 드세요? 응, 먹어.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잖아. 혹시 까먹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알람 맞춰 놓을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핸드폰에 알람 설정해 놨어.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우리 아빠는 잘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뭔가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가봐. 조심해서 가고. 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알았어. 서연이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돌아봤죠. 아빠, 사랑해요. 나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딸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가 깎아놓은 사과가 접시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 더 집어서 입에 넣었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병은 점점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저를 점점 더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제 생각도 있고 제 의지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요. 약도 챙겨 먹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물이 왔어요. 복지센터에서 온 거였어요. 봉투를 뜯어봤죠. 복지 서비스 승인 안내문이었어요. 교통비 지원이랑 건강검진 무료 이용권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신청했던 거였죠.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도현. 제 이름으로 온 서류였어요. 근데
이걸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했는지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나중에 딸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서연이가 만들어준 반찬이 있었어요. 밥을 해서 먹었죠.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혼자서요.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요즘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것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하려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든 혼자는 안 된다고 하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아직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어서 선반에 올려놨죠.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봤어요. 11시가 됐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로 갔어요.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조명이 꺼져서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아침이 올 거예요. 저는 또 일어나서 하루를 살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2달쯤 지났어요.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은행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통장 만기가 됐대요. 새로 가입하셔야 한대요. 그래, 알았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내일 가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죠. 은행 로비가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번호표를 뽑았어요. 54번이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갔죠. 1시간쯤 기다렸어요. 54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창구로 갔죠.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봤던 그 정대리였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만기가 돼서 왔습니다. 아,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창구 위에 올려놨죠. 정대리가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이도현님 맞으시죠? 네. 보호자분은 안 오셨네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진단 기록이 있으셔서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은데요.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대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가입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정대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 앞으로 밀어줬죠. 펜도 같이 줬어요. 여기 이름이랑 주소 적으시고요. 여기는 가입하실 상품 체크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작았어요. 어떤 상품이 좋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정대리가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정기예금이랑 정기적금 있는데요. 어떤 거 하실래요? 뭐가 다른데요? 정기예금은 한 번에 넣으시는 거고 정기적금은 매달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나한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정기예금으로 하면 될까요? 네, 괜찮으세요. 금액은 얼마 하실 건데요? 3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금액 여기 적어 주세요.
저는 서류에 체크를 했어요. 금액도 적었죠. 손이 좀 떨렸는데 어쨌든 적었어요. 이름이랑 주소도 적어주세요. 저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주소 칸을 봤죠. 집 주소였어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집 주소가 뭐였는지. 5호로 5호번 길. 기억이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주소 모르세요? 정대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에 주소 있으니까 보고 쓰시면 돼요. 정대리가 제 주민등록증을 가리켰어요. 거기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저는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는데도 흐릿했어요. 안 보이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말 안 보였어요. 정대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주소를 불러줬어요. 저는 그걸 듣고 서류에 적었죠.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다 적으셨으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대리가 서명 칸을 가리켰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서명 칸을 봤어요. 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였죠.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서류에 제가 서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기예금이 뭔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금액도 3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맞는 금액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섰어요. 어르신, 서명해 주세요. 정대리가 재촉했어요. 저는 펜을 든 채로 멈춰 있었어요.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정기예금이요. 제가 3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죠. 1년 후에 이자 붙여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못 쓰는 거예요?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못 받으세요. 그럼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죠. 정대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생각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르신, 지금 서명만 하시면 되는데요. 뭘 더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대리가 시계를 쳐다봤어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제가 딸한테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네. 제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딸한테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저는 펜을 놓고 일어났어요. 정대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지금 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아니요. 제가 확실히 알고 하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통장이랑 주민등록증을 도로 집어넣었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창구를 떠났어요. 뒤에서 정대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따가웠어요.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는데도 안 멈췄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돈을 넣는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서명하고 싶다는 게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하라고만 해요. 보호자한테 물어보라고만 하고요.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제가 이해했는지, 제가 원하는 게 맞는지. 버스가 왔어요.
탔죠.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서연이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할지. 아빠, 그냥 서명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안 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놓았죠. 통장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만기가 된 통장이었어요. 새로 가입을 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서명을 못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서명칸을 보던 순간이요. 펜을 들고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그 순간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딸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은행 같이 갈 수 있어? 은행요? 어제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응, 갔다 왔는데. 서명을 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서.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혼자 못했다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서연이가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가요. 그래. 차에 탔어요. 서연이가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아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서류를 작성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서명을 못했어.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정기예금이라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제가 같이 들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번호표를 뽑았어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았어요. 32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섰죠. 창구에는 어제 봤던 정대리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만기가 돼서 새로 가입하러 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받아서 컴퓨터를 봤죠. 아, 어제 오셨다가 가신 분이시네요. 네.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다시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봤던 그 서류였어요. 저는 딸을 봤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죠. 아빠, 제가 같이 들어볼게요. 응. 직원이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시는 상품이고요. 만기일까지 찾지 않으시면 이자를 드려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이자율이 얼마예요? 연 3.5%입니다. 만기는 언제예요? 1년 만기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3.5%가 뭔지, 1년 만기가 뭔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직원이 저를 봤죠. 네, 말씀하세요. 3.5%면 제가 얼마를 받는 건가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0만 원 넣으시면 1년 후에 10만 5천 원 정도 이자 받으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중도 해지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전혀요?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일반 예금 금리로 계산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1년 동안 묶어두는 게 맞는 건지. 서연아, 이거 괜찮은 거야? 딸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죠. 아빠, 급하게 쓸 돈은 보통 예금에 있으시잖아요. 이건 당분간 안 쓰실 돈으로 하시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이자율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300만 원을 넣으면 1년 동안은 못 쓰는 거고 1년 후에 310만 5천 원을 받는 거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직원이 서류를 밀어줬어요. 여기 이름이랑 주소 적어 주시고요.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적었죠. 주소는 서연이가 옆에서 불러줬어요. 저는 그걸 듣고 적었어요. 서명 칸을 봤어요. 어제는 여기서 멈췄었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제 이름을 썼어요. 이도현. 삐뚤빼뚤했지만 어쨌든 썼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네, 잘 작성하셨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에 통장이 나왔죠. 새 통장입니다. 300만 원 입금 처리됐어요. 직원이 통장을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받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서명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창구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따뜻했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딸을 봤어요. 서연아, 고맙다. 내가 같이 가줘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도와드려야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제는 혼자 와서 못했는데 오늘은 딸이랑 같이 와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혼자 못한다는 게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게요. 차에 탔어요. 서연이가 시동을 걸었죠. 아빠, 집에 바로 가실래요? 아니면 저랑 밥 먹을래요? 밥 먹자. 좋아요. 어디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데로 가자. 서연이가 웃었어요. 차를 출발시켰죠. 식당에 도착했어요. 한식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메뉴를 봤는데 글씨가 작았어요. 서연이가 읽어줬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있어요.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저도요.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죠. 밥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은행에서 잘하셨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요. 그래. 네. 아빠가 이해하실 때까지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죠. 서연아. 네.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서연이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저를 쳐다봤죠.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이잖아. 어제는 혼자 가서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같이 가니까 됐어. 아빠, 그건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아빠가 못하시는 게 아니라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잖아.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게 많을 거야. 서연이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론 복잡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죠.
아빠, 들어가세요.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에서 내렸어요. 서연이 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죠. 새 통장이었어요. 오늘 만든 거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서 못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제 생각도 있고, 제 의지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싶어 하고, 제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리더라도, 제가 혼자 못하더라도요. 저는 아직 여기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병원 검진일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딸 서연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침에 서연이가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준비됐어요? 응. 차에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조용했어요. 서연이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음악이 흘러나왔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신경과로 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죠. 1시간쯤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렸어요. 이도현님,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일어나서 진료실로 갔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서 걸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봤어요. 이도현님, 오늘은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의사가 서연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렸어요. 그래프가 나왔는데 지난번보다 빨간 선이 더 많았어요.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서연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딸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의사가 저를 봤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제 병이잖아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의사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님의 인지 기능이 지난 3달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자주 깜빡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를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봤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약을 계속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의사가 다시 서연이를 봤어요. 보호자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네.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야 할 얘기면 저한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딸한테 하세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약 용량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시는 것보다 강한 걸로요. 그럼 부작용은 없나요? 약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프린트했어요.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이도현님. 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보호자분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결정 말씀이신가요? 금전 관리나 법적인 일들이요.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요. 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가능하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죠.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서 원무과로 갔어요. 수납을 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가 카드를 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눈부셨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 차에 탔어요. 서연이가 시동을 걸었죠. 아빠, 점심 먹고 갈까요? 아니, 집에 가자. 네. 집까지 오는 길도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봤어요. 의사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중요한 결정은 보호자랑 상의하라고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서연이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아빠, 물 드릴게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아빠, 응.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서연아, 나 괜찮아. 아빠, 괜찮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나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저 정말 걱정돼요. 아빠가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조심할게. 아빠, 제발. 제발 저 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줘.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서연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아빠,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아빠가 뭔가 결정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싶어서요. 그래, 알았어. 정말요? 응, 약속할게. 서연이가 웃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가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의사가 했던 말을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 저는 혼자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느리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더라도요. 제 인생이니까요. 저녁 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 좀 있었어요. 서연이가 만들어준 거였죠. 밥을 해서 먹었어요. 혼자서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직 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밥 먹는 거요. 설거지도 했어요. 그릇을 씻어서 선반에 올려놨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아침이 올 거예요. 저는 또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하루를 살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느리더라도 혼자 못하더라도요. 저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일 은행 가셔야 할 거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럼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괜찮아. 아빠,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내일이 수요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약도 챙겨 먹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이도현 님이세요? 네. 은행입니다. 통장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방문 가능하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죠.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렸어요. 햇볕이 따뜻했죠.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갔어요. 은행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48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이도현님 맞으시죠? 네. 통장 확인하시러 오셨어요? 네, 전화 받고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죠. 이도현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네요? 또 그 말이구나 싶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진단 기록이 있으셔서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제 일이니까 제가 직접 들을게요. 직원이 잠깐 망설였어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정기예금 만기일이 다음 주입니다. 재가입하시거나 해지하셔야 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재가입을 할지 해지를 할지.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기예금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 예금으로 둘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였죠.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요. 네. 제가 딸한테 물어보고 다시 와도 될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다음 주 전까지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은행을 나왔죠. 밖으로 나오니까 햇볕이 눈부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서연이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혼자서는요.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이가 받았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은행에서 전화 왔어. 통장 만기가 됐대. 아,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서. 나 지금 은행에 있어. 아빠,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괜찮아. 회사 일 바쁘다며? 아빠가 더 중요하죠.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차들이 지나갔죠.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떠 있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어요. 서연이가 왔어요.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아빠, 딸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서연아,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같이 들어가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일어났죠. 같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았어요. 또 기다렸죠. 이번에는 서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갔어요. 아까 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딸이 저를 봤죠. 아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한테요. 보호자한테 묻는 게 아니라요.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생각해? 아빠, 급하게 쓸 돈은 보통 예금에 있으시잖아요. 이건 다시 정기예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자도 받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직원한테 말했어요. 재가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저한테 건넸죠. 여기 작성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주소를 불러줬어요. 저는 적었죠. 서명 칸을 봤어요. 펜을 들었어요. 이도현. 제 이름을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썼어요. 제 손으로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네, 처리됐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저는 받았죠. 감사합니다. 창구를 나와서 서연이랑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노을이 지기 시작했죠. 아빠, 저녁 먹고 가요. 그래. 딸이랑 같이 걸어서 식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밥이 나왔을 때 서연이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아빠, 응.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해요. 아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요. 그래, 고맙다.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서연이가 잡아준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보니까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아빠, 들어가세요. 너도 조심해서 가. 네, 아빠.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서연이 택시가 떠나는 걸 한참 보고 서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서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죠. 오늘 재가입한 통장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오고 있었어요. 내일도 아침이 올 거고 저는 또 일어날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일이 많아질 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느리더라도요. 혼자 못하더라도요. 저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